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랬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북한 드라마가 있다. 그 영화를 보면 제주 4.3 사건 주동자가 어떻게 제주에서 무엇을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 유튜브에 있는 북한 영화가 근거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로 북한의 역사책이나 북한의 소설도 다 같은 어떤 무게로 봐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어기라는 말씀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를 그럼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든 영화를 다 그대로 믿으라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합창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머리카락이 터졌어. 아우, 너무 속상해. 헤드뱅이 한다고 머리카락 빠지면 어떡해. 속상하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 저는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사 이 방송 괜찮다 칩니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정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이런다고 머리가 빠지면 어떡해요. 저 방금 헤드뱅잉 오랜만에 했는데 이제 락 끊어라. 이제 락 그만 들을 때가 됐나봐. 두 발이 여기 락이냐 머리냐. 선택해야 돼? 메탈이냐 헤어냐. 내 평생 들어온 헤비메탈 음악을 더 들으면 두 발이 더 빠져. 모발을 그럼 뭐 잃을 이제 수 있어. 클래식으로 전향해야지 뭐. 클래식은 머리 안 드나요? 가만히 앉아서 듣죠. 큰일 났네 진짜. 이게 노화와 함께 이게 클래식이 강제되는 이런 상황. 메탈은 이거 안 하고 못 듣잖아요. 메탈은 머리 흔들면서 이게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투 헤드뱅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인기 좋고 되게 그루브감이 있는 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 누가 헤드뱅 안 하나 이렇게 챌린지 서로 대결하는 거야.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엄청 긴장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노래가 나오고 기자님이 막 머리 흔드시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래서 이게 안 흔들기가 쉽지가 않구나. 너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근황 계시죠. 저요? 저는 저번에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렸을 때 그 영어랑 운동이랑 아 맞아. 맞아. 새해 결심.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패. 그래가지고 멈췄는데 이번에 그 음력 새해가 또 시작됐잖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늘 또 영화관 갔다 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또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일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리기 축하 저도 제 생일 축하 겸 우리 대리기들 같이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쿠키와 커피와 이런 거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잘 우리 제작진들 잘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로고 듣고 1부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를 즐겨본다는 죄로 알고리즘이란 감옥에 갇혀 구독자란 죄수 명단에 올라. 이거 원래 그 학교라는 감옥, 맞아요. 뭐 교복이라는 죄수복 뭐 이런 거죠. 네네.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 맞아요. 정확해요.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란 벌을 받고 매주 업로드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매주. 이번 주에도 탈옥하지 않고 대들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타사나 우리 회사 기사의 기사 중에서 외람된 기사 찾아보고 또 외람된 질문 던져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외람이. 자, 이번 주 코너, 이번 주 기사 어떤 겁니까, 정윤 기자? 네, 제가 대들기에 처음 출연했을 때 무슨 아이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그거였잖아요. 왜 그거 뭐지 경찰 수사 그거 아니. 그 전. 아니 정치 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원. 맞아. 망원. 망원은 망원동이고 망원. 그때 저 김진태, 김순례 이런 분들이 5.18 망원. 진짜 망원을 했잖아요. 네,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5.18에서 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 4.3 사건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자주 언급을 했던 4.3 사건에 관한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 여러분 뭐 잊고 계시던 분도 계셨을 텐데 총선 때 아주 이 핫했던 지난 총선 때 아주 핫했던 분이죠. 저희가 이 대립기 지난 총선 특집에서도 이 태영호 의원 이제 당선 관련돼서 뭐 좀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때 뭐 노년역이 이제 론현역, 신론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뭐 얘기하고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할 때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웠던 게 어떤 탈북민 전체에 대한 우리가 조롱이나 비하나 뭐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탈북민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식의 프레임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 좀 조심을 하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가 조심했던 그 태영호 의원께서 본인 발언은 또 조심을 잘 안 하셨는지 제주도 4.3 사건 관련해서 발언을 했죠. 최고위원 이제 출마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제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주 4.3 사건이 명백하게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연설지였던 부산에서도 부울경 연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뭐 자기가 틀린 말 한 게 없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좀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됐다. 그런 주장까지 하시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안법 뻥끗 못하고 아니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얘기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뭐 댓글 반응은 이제 뭐 당연히 뭐 논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 다음에 정의삼회 구현님께서는 북한에서 도망쳐 오신 분이 정권 잡고 싶어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덕후의 익명은 이거 북한에서 그렇게 배우신 대로 할 거면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씀도 돌아가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중권 씨께서도 그 14일에 CBS 라디오에서 북한에서 배운 걸 왜 믿고 있냐 계속.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색깔을 빼야지. 그걸 지금도 해야 되면 어떡하냐. 북한에서는 3.1 운동도 김일성이 그리고 셔먼홀을 불태운 것도 김일성 할아버지가 태운 거다라고 가르친다. 국가가 사과까지 했던 사건인데 북한에서 배운 교과서를 들이대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일단 진상은 뭡니까? 진상은. 근데 이제 진상에 가깝게 당시의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정리를 했어요. 네. 4.3 사건은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다뤘지만 여전히 뭐 많은 분들한테 좀 생소한 과거사인데 1948년 4월 3일을 얘기해요. 네. 1948년 4월 3일에 이제 남로당원들이 제주의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일부 경찰을 살해하기도 했어요. 그거 자체는 뭐 무장봉기가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이 그 1년 전 47년에 그러니까 1947년이면은 광복 2년 뒤잖아요. 그때 이제 제주는 정말 극심하게 식량이 모자랐고 또 아직 그 미군정에 의해서 굉장히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독 정부를 반대했거든요. 계속 그 제주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첫 총선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1년 전인 47년 3월 1일에 정말 많은 제주도민들이 그 3.1절 그 경축식 행사에 지금 이제 우리 제주 시내에 가면 관덕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소요 사태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에 어린 아이를 말로 치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규탄하는 총파업이 일어났었고 그때부터 이제 검거 열풍이 불어서 상당한 제주도민들이 이제 모진 수사와 고문을 당해야 했던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불만이 누적됐는데 48년 4월 3일에 남로당원들의 이제 무장봉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이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1954년까지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학살돼요. 대체로 민간인들이었고 남로당과는 상관없는 부녀자들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도 많았고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우리 역사에서 6.25 빼고 이렇게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비극이 없어요. 정말 그 참상이 정말 끔찍해요.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발언을 하지 않다가 심지어는 이제 군사정권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출간이 돼요.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거는 정부가 4.3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해봤더니 진상은 이런 것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상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이었던 이삼룡이란 분이 2002년 이 조사 당시에는 79세셨대요. 당시에 일본 도쿄에 살고 계셨는데 찾아가서 이제 그분의 증언을 들은 거예요. 보고서에 그분의 증언이 나오는데 무장 봉기가 결정된 것은 48년 2월 금음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인데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뭐 조몽구, 이종호, 강대석, 김달삼이 이제 나중에 무장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기, 김두봉, 고칙정 뭐 이래서 19명이 있었고 당시에 강경파랑 신중파가 갈렸는데 강경파는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이었는데 당시에 중앙당,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와요. 응? 정부가 발간한 진상 보고서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시에 북한 상황은 1948년이면 한국전쟁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노동당이 있었고 남한에 남한 노동당이 있었던 거죠. 김일성은 당시에 남로당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게 역사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제일 끝이잖아요. 거기에 남로당 그 중앙당에서 봉기를 일으켜라 지령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견해고 정부에서도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는 당시 참여했던 제주도당 정치위원회 증언을 여기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시에 이거는 제주도당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봉기였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지령을 내린 거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태용호 씨가 이제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우리 정부 진상 보고서에는 뭐 4.3 사건이 이렇게 촉발됐다는 얘기 있지만 김일성이 뭐 시켰다 이런 말은 없다. 응? 그런데 마치 이제 무슨 민중 인권 운동처럼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남로당 중앙당,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김일성이 시켜서 일으킨 봉기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근데 태용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소련 공산당의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 지휘권이 김일성에게 이관된 상태였다. 그래서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 투쟁을 나서라고 선동을 했고 그래서 남로당 중앙에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매일 투쟁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시라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그리고 이제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 관리제다. 그러니까 중앙당의 결정을 거부해도 처벌받고 결정하지 않은 거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원래 공산당은 그렇다. 그래서 무장폭동을 평양에 지시나 허가 없이 도당 마음대로 했다는 거는 공산당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로당에서 이제 있었던 지도자들이 김달삼, 고진이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 이게 이제 태용호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주장의 요지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이랬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북한 드라마가 있다. 북한 영화와 드라마는 김일성에게 충실한 사람들 중에서 만든다. 그 영화를 보면 제주 4.3 사건 주동자가 어떻게 제주에서 무엇을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 유튜브에 있는 북한 영화가 근거라는 거예요? 정말 좀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신뢰되게 신뢰하려고 또. 너무 신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국가보안법을 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을 아니 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거나 뭐, 그럼 똑같은 얘기로 북한의 역사책이나 북한의 소설도 다 같은 어떤 무게로 봐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어기라는 말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를 그럼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든 영화를 다 그대로 믿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거나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어. 아니, 이거 아니야. 북한 출신 분이라고 막 써잡아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보다는 북한 영화를 믿으시는 김일성과 거잖아요. 북한을 훨씬 더 믿으시는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큰일 보고서가 났네.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이게 보고서가 어떤 교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그게 아니라 당시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 팩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이런 반박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논리는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4.3 사건의 본질은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봉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 봉기로 촉발된 그 이후의 소요 사태로 무고한 양민이 그것도 3만 명 넘게 희생이 됐다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3 추념일을 국가 추념일로 만들었고 그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초반에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네. 말씀하셨어요. 명예회복, 진상규명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맞아요. 직권 재심을 더 늘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이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잘못된 판결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를 직권 재심을 늘려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 지금 여당 의원이 그걸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근데 태영호 의원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의 페이스북을 가보면 댓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태영호이 이 얘기 왜 나왔냐면은 지난 2월 13일에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 김일성 정권, 그러니까 4.3 항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거예요. 이분 생각에는.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 위해서 유가족분들은 희생이 안 되셨죠. 위해서 헷갈리셨나 봐. 흥분해서 헷갈리셨나 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런 게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뭐 한때는 몸담았지만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이 전제부터 약간 우리나라 진상조사 결론과는 완전 반대고 제주도민들의 상식과 역사 인식과 본인들의 과거에 기대한 기억과 부모님들 희생자들에 대한 생각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인 거죠. 완전 틀렸던 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 댓글에 가면은 태영호 의원이 용기 있게 사실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뜻을 거듭 밝혔는데 이 얼마나 용기 있고 정의로운 일인가 이런 댓글도 있고 또 네이버의 OAKS님은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 총책 김달삼이가 경찰서에서 습격한 날이지 4월 3일 주동자들 명단까지 나온 사건이다. 북한 애국 열사릉에 김달삼 묘지가 있고 그리고 최대치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 거기서 최대치가 잠수함 타고 제주도 와가지고 제주도민 선동하고 군사훈련 시키고 경찰이 제주도민 학살하는 장면 나오지. 북한 지시가 맞아. 좌파들이 조작해서 역사를 가르친 거지. 전교조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아 이 돌대가리들아. 김달산 검색해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역사를 이제 드라마로. 이분도 근거가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알아요 이만? 전 모릅니다.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어요? 봤죠. 엄마 아빠 보여줬어? 뱀 찢어 먹는 거. 뱀 찢어먹고 막 고문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여명의 눈동자 기억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근거가 여명의 눈동자야. 유튜브에 있는 북한 드라마 영화이기도 하시고 태영호 의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 발언이 왜 충격적이냐면 뭐 북한이 지령이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남로당의 당시에 4월 3일의 무장 봉기는 어쨌든 잘못됐죠. 왜냐하면 남로당이 무장 봉기 이후에 그 남로당 이제 무장대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경찰의 어떤 그 토벌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한라산이지 제주의 산이면 그분들도 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토벌하려고 육지에서 서북청년단이 내려가고 경찰이 내려갔어요.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군 연대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잖아요. 그 무장의 정도가 경찰이 훨씬 군인보다 셌대요. 그래서 육지 경찰이 내려가요. 그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이제 이 산으로 도망간 무장대를 잡는다고 광범위한 양민들을 학살해요 또. 그러면 양민들 입장에서는 무장대원들도 밉고 토벌대원들도 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학살된 비중이 8대 2야. 토벌대한테 박살된 양민이 8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가 좀 달라요. 물론 모든 죽음을 숫자 안에서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이 된 사건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토벌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쵸. 북한이 일으킨 무장봉기 소요 사태를 당시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을 때인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토벌한 거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양면이 희생됐다면 미안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야. 역사를 완전히 날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뭐 댓글들 뭐 김달삼 이거는 중요하잖아. 김달삼이 북한에서 어떤 칙을 받고 이거는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 남로당 잘했대요? 당시에 그 희생된 그 규모와 그 서북청년단과 경찰들이 저지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들 때문에 이 4.3이 비극인 거잖아요. 그 희생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3을 계속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식이라는 게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덩어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된 어떤 진실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뭐 의견이 다른 거하고 아예 다르게 알고 있는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알고 있으면 이게 뭐 대화나 이런 게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본인의 기자회견까지 하셔가지고 자기의 이제 입장을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떡하지 싶으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난리가 났대. 어떻대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중앙당에. 아니 왜냐하면 이 제주에서는 완전 이제 이거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국힘이 이걸 감싸면 왜냐하면 그 생존자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그쵸. 제주에 지금도 재판에 가면은 막 90세 할머니가 와갖고 울고 그래요. 이 광범위한 이 망언의 여파를 본인은 계속 우기고 있잖아. 이 태영호 의원의 게시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사진 보셨어요? 사진을 보면 그 4.3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본인이 네네, 본인이 올렸는데 근데 그 사진이 뭐랑 똑같냐면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독일 서독 총리가 빌리 브란트 총리가 네, 맞아요.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 추모비 그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사진이랑 똑같이 찍었어요. 자세도 딱 그 완전 무릎 꿇는 거 말고 아, 이렇게 그 살짝 서 생각은 있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랑 그 사과랑 이 사과랑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좀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태영호 의원은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고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느낌이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사죄나 화해 무드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북한이나 아니면 뭐 좌파 세력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태영호 의원이 진짜로 이렇게 믿고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과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이용을 한 거니까. M 작가 말대로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딱히 지금 부각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윤심 어쩌고 뭐 안철수, 이준석계 이런 게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본인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제주에서 하는 합동 연설회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제 여기서 던져야 되잖아. 갑자기 이게 우리 어제 9시 뉴스 리포트에 막 태영호가 등장하잖아 주인공으로. 본인은 그리고 이게 또 아까 페이스북 댓글처럼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또 거기에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한 지금 자기의 몸값과 이름을 알리는데 몸값을 높이고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정치인들이 이를테면 어떤 판결이 나오면 자기가 이제 뭐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유감스럽고 어쩌고 하지만 끝에 꼭 붙이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건데 그런 기반이 자꾸 요새 막 깨지고 있죠. 흔들리고 있는데 4.3에 대한 그 여기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남로당의 지시 여부 이거는 국가가 합의한 거예요. 4.3 특별법 자체가 여야가 합의한 거고 보고서를 정부에서 그때 발간한 거예요. 무슨 주장은 그 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반을 반박할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죠. 본인은 근데 또 뭐 진심일 수도 있겠죠. 진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어떤 상식과 기반이 우리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공부를 하신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다 까봐라. 이런 걱정.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나원전에서 다 검증 받으셨겠죠. 한국 전쟁은 북침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남침 유도설이라든가 뭐 이거 역사적인 우리 뭐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 유튜브 보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그러면 뭔가 이분 다양하게 다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뭐랄까 우려 그러니까 합리적 우려 같은 거. 많은 발언들이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4.3 사건을 주도했던 뭐 강규창, 고진희 등의 인물들도 결국 월북을 했다.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이 4.3 사건을 김일성 주석이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북한식 투쟁이라고 가르친다. 모든 논리가 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예요. 북한이 다 맞다고 하시거나 북한인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일성 주석의 당시 발언 중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그럼 김일성 주석이 한 말이 다 맞다는 건가? 김일성 주석은 그 당시에 40년대에 그 사람도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또 당시 이제 남로당의 지도자 박헌영을 처형했죠, 김일성이. 근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남한에 저런 일이 있으면 저건 내가 시킨 거다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거 광 내려고 그거 내가 한 거요. 알게 뭐야? 그거는 신뢰할 수 없죠. 그쵸,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죠. 그 말이야말로 정말 신뢰할 수 없지. 증거가. 하지만 이 생존자분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에 생존자뿐이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고 같이 한 분. 무장봉기 모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얘기한 그 김달삼 옆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JHRY님이 태용호 이분은 한국전쟁 여기도 나오네. 뭐 우리가 북침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김일성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요? 충청도 보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는겨? 아니요. 국짐이나 그 지역구 사면 태용호 말 그대로 믿는겨? 그리고 국짐은 그러면 뭐 국짐이란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그러면 태용호 말 동의하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 되게 좀 솔직히 속으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하려다 보면 늘 이제 오바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늘 이제 뭐 많은 실수나 실언이나 뭐 그런 거를 할 때는 좀 잘 하려다가 오바하다가 좀 실수나 망언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망언은 잘 안 하죠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주변에서 너 뭐 그랬다며? 너 선 넘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닌가? 그렇죠. 한번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성숙된 뭐랄까 어른의 모습, 성인이라면 보통 그렇게 하는데 힘드네요. 이해하기 힘든 쉽지 않은 그런.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이십니다. 자, 본인이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국회에서 또 잘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하신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알고 보면 더 빡치고 어이없는 기사 알바끼 코너 돌아올 텐데요. 여기서는 알바천국에서 성매매 알선한 유사 성행위 알선한 그런 현장 취재를 다녀온 KBS 이예린 기자 모시고 현장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로고 주세요.